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신선하고 깨끗한 자연의 선물 우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마시는 우유를 조금 더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국산 우유가 들어가서 그런가 담백하네. 라떼는 이런 게 어딨어? 우유로 완성되는 맛있는 한 잔의 커피와 달콤한 베이커리까지. 국산 우유의 변신. 지금부터 맛보러 가실래요? 저는 맛으로만 평가합니다. 향이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벌려요? 더 벌려요? 오, 요거 봐라. 이분하게 익었네. 오. 벌려요? 입안에서 뭔가 막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오케이. 요거 이쪽이 국산 우유 맞죠? 응. 응? 땡. 하하. 국산 우유를 국산 우유라 부르지 못한다는 사실에 제가 여러분께 국산 우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색 하면 대표적인 식품 우유를 활용한 먹거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유를 조금 더 특별하게 즐기기 위해 찾아온 이곳. 경주의 한 카페인데요. 어디 보자. 다들 우유를 드시고 계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우유 한 잔 주세요. 저희는 우유가 없는데요. 여기 우유가 맛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우유 없어요? 네, 우유가 들어가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면? 네, 라떼나 빙수 이런 거죠. 하긴 요즘 우유만 먹지는 않으니까 그죠? 아니 근데 무슨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손님들이 많아요? 네, 라떼 맛집으로 조금 소문이 나 있거든요. 라떼가 그렇게 맛있어요? 네, 국산 우유로 인증된 카페라서 국산 우유를 사용하거든요. 국산 우유유? 그렇습니다. 여기는 100% 국산 우유를 사용하는 카페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국산 우유 사용 인증점인데요. 이 인증이 있다는 건 신선하고 품질 높은 국내산 우유로 만든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한다는 의미랍니다. 그럼 여기는 국산 우유 사용 인증점 카페로 받은 게 언제부터인가요? 네, 원래부터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네. 근데 그렇게 인증을 받고 나니까 그 손님들의 반응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증점을 받고 나니까 손님들이 더 신뢰가 가고 또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야, 국산 우유 사용하시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국산 우유 사용 인증점이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라떼를 또 한번 맛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 저 라떼 한 잔 한번 먹어볼까요?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지금 저 라떼 시켰는데 이건 뭐예요? 네, 더덕이에요. 보통 왜 뭐 귀리 우유, 아몬드 우유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 이렇게 부으면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직접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건 우유가 아니에요. 콩, 아몬드, 기리 이런 것들은 식물 원재료로 활용해서 만든 우유가 아닌 음료예요. 그것은 우유가 아니라 음료예요. 네, 음료. 최근 우유와 비슷한 식감과 맛을 가진 식물성 음료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식물성 음료는 콩, 아몬드, 귀리와 같은 식물성 원재료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음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유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우유가 아닌 제품에는 우유라는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식물성 음료에는 우유 대신 음료라고 말해주세요. 자, 우유에 대한 기초 상식도 배웠으니 맛있는 더덕 라떼 한잔 할까요?
저 미세한 그 더덕의 향이 먹을 때 목을 탁 타고 내려가는데 너무 향기로워요. 건강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국산 우유와 국산 더덕이 섞인 건강한 우유. 향긋한 더덕과 고소한 국산 우유의 만남. 카페를 찾은 손님들도 만족하는 표정이죠. 식당을 가면 원산지 표시를 하잖아요. 여긴 국산 우유를 쓴다고 그래서 더 믿음이 가고요. 그래서 그런가 맛이 더 고소하고 진한 것 같아요. 국산 우유 인정을 받았다니 안심하고 이 카페를 자주 찾거든요. 라떼도 우유 빙수도 만나서 더 자주 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유를 활용해서 맛있는 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우유를 활용한 쿠킹 클래스가 있다는 곳 맞나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 우유를 가지고 다양한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레시피가 많은데 오늘은 컵케이크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컵케이크를 지금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재료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리고 자, 오늘의 메인 식재료입니다. 우유. 근데 이 우유는 당연히 국산 우유죠. 국산 우유입니다. 저는 우유를 구매할 때 팩 뒷면을 꼭 확인하는데요. 원재료명 국산 원유 100%와 같이 체세포수와 세균수 기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이면 가장 높은 품질 등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산 우유 인증 마크가 있으면 국산 우유이니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우유의 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체세포수와 세균수인데요. 체세포수는 젖소의 건강 상태와 세균수는 목장의 위생 상태와 연관이 있답니다. 국내 1등급 원유는 낙농 선진국인 덴마크와 같은 수준이고요. 뉴질랜드보다 더 깐깐한 수준으로 판정하고 있는데요. 세균수 역시 덴마크와 같은 3만 개 미만인 1등급으로 낙농 선진국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뛰어난 품질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도요, 우유 살 때 이렇게 뒷면에 있는 국산 우유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반죽 시작해 볼 건데 계란이랑 바닐라 에센스를 넣어 거품기로 잘 섞어주세요. 지금 보시면 포도씨유랑 계란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은 설탕을 나눠서 넣을 건데요. 한 번 넣고 볼까요? 네, 저어주세요. 국산 우유. 섞어주세요. 우유가 들어가면 반죽이 매끈해지는 게 느껴지실 네, 거예요. 이쁘다. 우유가 들어가니까 되게 이쁘다. 그러면 저희 이제 가루를 넣어 볼 건데 네, 이렇게. 네. 보시면 지금 위에 덩어리 보이시죠? 맞네요. 많이 반죽을 하게 되면 그 빵이 딱딱하게 돼서 나오거든요. 이름이 레드벨벳이니까 빨간색 색소를 살짝 넣어줄 거거든요. 오. 이제 색이 골고루 나면 반죽은 완성된 거예요. 요건 요렇게 들고 그냥 부으시면 돼요. 한번 들고 부어보세요. 얘가 지금 크기보다 한 1.5배 정도 부풀 거라서 보시면 저희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짜줄 거예요. 와, 장미꽃 같다. 컵케이크 위에 이제 제철 과일을 잘 올리는데 저희는 지금 무화과를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맛있으세요? 그리고 우유가 제가 알기로는요, 푸드 마일리지가 낮은 대표적인 신선식품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푸드 마일리지도 아시네요? 네. 맞아요. 푸드 마일리지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이동 거리를 뜻하는데요.
국산 우유 같은 경우에는 착유 후 2, 3일 이내 소비자에게 유통되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우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국산 우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우유 이행시를 한번 지어볼까 하는데 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운을 띄워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쾌한 하루를 시작하는 우유 한 잔, 그것도 국산 우유 한 잔. 우리 우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국산 우유의 색다른 변신. 더 맛있고 신선한 국산 우유와 함께 남은 2024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계속 손님이 오거든요. 지금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손님이 마당에 들어서면 12명, 13명 이 계산이 잘 되는 거야. 조금만 잘해도 엄청 큰 칭찬이 와요.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 네, 이어질 거예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유교와 선비의 고장 안동.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에는 여전히 선비들의 후손들이 남아 기계와 품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대학자 퇴계가 태어난 종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 진성이시 노송정 종가의 18대 종부 최정숙입니다. 노송정 종가는 제일 시조부터는 3, 4대 내려왔는 부분이고 쉽게 말하면 퇴계 선생 할아버지 집이에요. 집 주위에 오래된 소나무가 많아 당호와 아호로 노송정을 선택한 이계양공. 영험한 스님이 점지해준 터이기도 합니다. 그 스님 말씀이 여기에 터를 잡으면은 당대에 대과급제하는 후손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퇴계의 어머니인 춘천박씨 또한 공자가 제자들을 이끌고 대문을 들어서는 꿈을 꾼 후 퇴계를 낳았는데요. 퇴계가 태어난 태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태어나셔서 34세까지 여기 사셨어요. 사람들이 이 방보로 전국에서 와요. 6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루도 비운 적 없다는 종택. 종손과 종부의 보살핌 속에서 여전히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별로 안 깨끗해 보여도 주구장창 청소합니다. 청소 안 하면 거미 줄, 풀, 뭐 벌, 야들이 저거지 말라 그래요. 기둥이 좀 썩을라 하면은 바로 수리가 들어가잖아. 저기 보이시죠? 저 기둥. 저게 1년간 안 봤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유학교시들 여긴가? 당연히 오기 싫었지. 살아보니까 저희 친정도 종가인데 불천이 종가예요. 종가는 가면 뭐 밥 굶을 일도 없고 제사가 잦으니까 먹을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반강제였죠. 강제성이 좀 띄었지. 그래도 평생 직장이잖아. 내가 뭐 종가에 와서 이렇게 고생한다 해도 종가 안 가고 딴 데 가서도 뭐 별스럽게 살았겠나. 뭐 이 집에 살면서 가령 노력을
100원어치 한다면은 1000원어치 칭찬이 와요. 사람들이. 그거 믿지는 장사 아니잖아. 어르신들 모시랴 아이들 키우랴 정신없는 일상에 예정없이 들이닥치는 손님 맞이까지 척척 해냈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이 고택은 연기와 온기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집이 이렇게 넓으니까 저쪽 방은 1년에 한 번 안 가볼 때도 있거든. 근데 그런 손님을 옴으로 해서 청소도 더 하게 되고 불도 떼고 정심을 하는데 350명 정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일회용 그릇 하나도 안 썼어요. 한 40년 전에. 누가 오든 입을 적시고 보내야 한다는 철칙을 가진 진성희 씨 종가. 그래서 수시로 술을 담가야만 했습니다. 술이 이제 여름철 말고는 항상 있었거든. 깨끗한 술 제주, 약주 뜨고 술 좀 맛보라면서 주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갈증 났을 때 이렇게 술을 한 모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로부터 온해 일대는 좁쌀을 주로 경작해 좁쌀을 가지고 술을 빚었습니다. 이 산간 지역에 쌀이 참 귀했거든. 좁쌀이 더 많고. 이래서 좁쌀을 많이 해가 좁쌀을 7, 쌀 3 이렇게 해서 담갔어요. 은은한 향이 나고 색깔도 좋고 색깔이 약간 노릇끼리 노릇짠하게. 진성희 씨 집안의 가양주인 노송주는 밑술에 덧술을 2번 더해 만드는 삼양주. 제일 첫 번째 미술 작업이에요. 온 쌀만 물에 담가서 8시간 좀 불려요. 불리고 범벅으로 해서 미술 작업을 하고 범벅이란 된 죽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누룩을 섞을 거예요. 적당히 식힌 범벅에 누룩을 넣고 30분 정도 계속해서 저어주는데요. 누룩 안에 천연 효모와 쌀 안에 당을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누룩을 섞어서 2, 3일 동안 발효시켰다가 다시 2번째 미술을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성이죠. 손으로 다 고르고 손으로 다 씻고 그 범벅도 직접 다 끓이고 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술은 할머니가 하시고 그 할머니부터 내려온 술이에요. 저희가. 저희 친정이 양조장을 했어요. 이 술에 대한 거부감 별로 안 느끼고 배운다기보다 거들어가 금방 쉽게 다가갔죠.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빚어왔지만 만들 때마다 어려운 것이 술이라는데요. 안방이나 부엌 등 생활 공간 가까이에 두고 수시로 살펴야 합니다. 뽀글뽀글 잘 끓는 소리하고 푹 죽는 소리하고 다르거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술이 잘 되고 있나 냄새를 맡아보고 이렇게 자주 사람이 접해가 있어야 돼요. 소리가 뽀글뽀글 성화하면은 술 맛이 더 좋다 그래요. 갓난애기 돌보듯이 돌봐야 돼. 그렇게 꼬박 40일을 돌봐야만 청아하고 은은한 노송주가 완성됩니다. 술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안주가 있어야겠죠. 이 냉장고가 바로 안주 냉장고인데요. 최정숙 종부가 직접 만든 정과와 재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과는 왜 만드냐 하면 어디 슈퍼에 가서 살 위치도 안 되고 또 사서 경제성도 안 돼요. 제철 과일을 오래 보관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정과화해서 냉동실에 보관해 놓으면은 1년 동안 다 계속 먹을 수 있고. 기계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종부의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낸 작품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매력적인 인삼편 정과를 만들어 두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귀한 안주입니다. 이렇게 이제 5mm 정도로 썰어야지 삶아도 졸여도 부서지지 않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썰어낸 인삼은 끓는 물에 넣어 쓴맛과 아린 맛을 제거해주고요. 이 설탕이랑 물엿이랑 소금 약간 넣고 시럽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인내가 필요해요. 시럽에 넣어 졸인 인삼편은 설탕을 뿌려둔 접시 위에 하나씩 건져서 늘어놓습니다. 이게 딜이라고 식용꽃이에요. 이 꽃이 향도 좋고 인삼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별로 예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종가의 음식은 정성이 기본이요. 맛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모양이라죠. 보기에도 좋으니 맛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누구한테 배웠다기보다 살아오면서 필요하니까 보면은 저것도 전거 만들어 놓으면 유용하겠다 싶은 거. 방울 도마도나 금귤 이런 거는 재료도 싸고 꽃감은 또 이제 제사 지내면 꽃감 필수적으로 들어가잖아. 거기서 나오는 재료가 많으니까 낮에는 이제 다른 일 바깥 일 때문에 못 하고 저녁에 앉아서 이렇게 계속 하면은 할만해요.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니 손님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요. 그래도 예전보다 손님의 발길이 줄어서 제법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다는 최정숙 종부. 그 시간을 이용해 학창시절 바랐던 문학의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여학교 다닐 때 문학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문학 소녀 아닌 사람 없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큰 살림을 살고 하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쓸 여유가 없다가 이렇게 뭐 이제 좀 조용한 시간이 오니까 이제 어머니도 종가고 내 친정 엄마도 종부고 하니까 엄마 종부 생활하고 내 종부 생활하고 이런 이야기도 써봤고. 신보리 밤물에 말아 허기를 면하면서 고생하신 이력 어찌 단문 필설로 일일이 나열하라. 우리 엄의 교훈 말씀 교태교만 하지 말고 봉제사 접빈객의 일가 친척 화목해라. 인자하신 음성 다시 뵐 길 영영 없네. 이제 이건 엄마의 생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생활하는 걸 쭉 썼는데, 글 쓰기 전에는 다 이렇게 생활이 묻혔다고 생각했거든. 진흙처럼 이렇게 다 다져져서 다 묻혔다고 생각했는데, 글을 써보니까 한 커플 한 커플 다 기억나더라고. 종부로서의 삶을 진솔하게 풀어낸 노래이자 역사서인 내방가사. 그 생각 나름이다. 생각 나름. 힘들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고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속상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 네, 이어질 거예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접어놔 버리지 않고 색다른 거 있으면 저것도 저것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제가 술을 그냥 이때까지 한 건 중국어식으로 했거든. 그걸 좀 체계적으로 배워보자 싶어가지고 지금 술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필요하죠. 이게 말로 구전으로 지나면은 얼마 안 가서 사라져요.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는데 딴 사람 잊어버리는 거 모르게 할 수 없잖아. 근데 글로 해놓고 영상화 해놓으면은 누가 지키지? 다음에 누가 지키지? 하는데 사라지지 않는 게 내가 1000년은 간다고 생각해요.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언제나 소술대 문을 활짝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최정숙 종부. 어제도 오늘도 노송종을 찾는 이들에게 종가의 넉넉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쓸도가 원래 얼마나 예쁘냐면요. 다 뒤돌아보면 이렇게 예쁜 바다, 저쪽으로는 와 도시입니다 할 정도로 너무 예쁜 곳인데 오늘은 좀 바람이 거세게 부네요. 아니 감독님, 맛집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좀만 더 가면 되세요. 아 어디? 혹시 셰프님 어디 계세요? 셰프님 과연 어떤 라면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 무인라면. 무인라면. 우와 여기 보면 커피도 있고 음료도 있고 과자까지. 어머 아니 서울에 한강라면이 있다면 울산에는 쓸도라면이 있다. 요즘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 쓸도라면이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 빨리 먹고 싶은데 어떤 라면을 먹지? 너무 고민되는데. 아 감독님 네. 어떤 거 드실래요? 우리 오늘 데이트 해야죠. 저는 신라면 먹을게요. 아 매운 거로 가시겠다. 그렇다면 저도 매운 거 받고 진매로 가자. 진매로. 자, 결제가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고. 근데 제가 카드를 안 들고 왔거든요. 그럴 줄 알고 감독님 지갑을 제가 차에서 가져갈 겁니다. 잘 먹을게요 감독님. 이건 법카 아니고 감독님 개카. 핫바도 해도 되나요? 네, 다 드세요. 아 그래요?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다. 자 그러면 한국 다가와 굳어가는 감독님의 표정, 돈을 그만 쓰라는 감독님의 표정. 와우 2번 핫바 나와 주르르르 시작. 짜라란. 평소에 라면물 못 맞춘다, 라면은 못 끓이겠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 붙들어 내세요. 알아서 조절 다 해줘요. 와우. 젓가락 드릴게요. 지갑 줘 빨리. 감독님 많이 드세요. 네. 제가 만든 거. 와. 평소에 바다에서 이렇게 라면 먹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이렇게 밤에?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이때까지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너무 좋은 곳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와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껴놨던 거. 근데 그거를 와, 똥손인 제가 해도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바로 맛있는 라면이 딱 있고 고개를 돌리면 와, 저 전경 너무 반짝반짝해서 와, 너무 좋다. 낮에 와도 좋지만 이렇게 저녁에 와서 운치 있게 라면과 함께 곁들이면 더
더 낭만적이에요. 혜진이랑 라면 먹고 갈래? 이걸로 해도 괜찮겠어요? 충분하죠. 진짜요? 그런데 충분하긴 한데 이건 또 제가 혼자 끓여 먹은 거잖아요. 근데 또 남이 끓여준 것도 괜찮긴 하겠다라는 생각? 엄청 맛있는 라면 맛집이 하나 더 있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이라샤이마세 스러운데요. 여기 어떤 가게인가요? 일본식 라면 전문점입니다. 일본식 라면이요? 네네. 한국식 라면은 일단은 겉면을 사용하고요. 인스턴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식 라면은 직접 육수를 끓여서 생면으로 나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쇼유라멘. 쇼유라멘? 네, 맛이 쇼유라멘. 어때요? 간장으로 베이스 돼가지고 네, 깔끔하고 맛있어요. 근데 후추를 좀 넣고 하니까 더 생동감이 있어요, 맛이. 뭘 어떻게 해야 돼? 뭐 멘트 좀 해주고 하면 안 좋아요, 돼? 좋아요.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맛. 아니 무슨 멘트를 좀 해주고 나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아니, 그러면 일본은 다녀오신 적 있어요? 네, 갔다 왔어요. 일본에서 라멘을 드셔본 적은? 그 오사카 가가지고 먹었는데 그땐 좀 짰거든요. 이건 진짜 저희 한국 입맛에 딱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오사카를 다시 또 가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굳이 이제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 그쪽 라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저희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자주 오시나요? 네, 저는 오픈하자마자 지인한테 들어가지고 바로 왔었어요. 오픈런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자주 올 정도로 하는 이곳만의 매력은 어때요? 사실 울산이 되게 라면집이 맛있는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제대로 된 곳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일본 라멘을 먹어봐야 되는데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 가게는 메뉴 큰 카테고리를 보면 3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찌개면이라고 찍어 먹는 라면, 그리고 하나는 맑은 스프에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청탕라면 2가지랑, 그리고 비벼 먹는 라면이라고 마제소바나 아부라소바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럼 저는 1, 2, 3 구다사이 올 구다사이. 비빔면, 찍면, 그냥 면 다 있는 거네요. 여기 보면 시오라면이라고 소금으로 만든 라면인데, 소금만 가지고 만든 라면이 아니라 저희가 제주산 구엄닭을 이용해서 스프를 직접 하루 정도 전처리 작업을 해서 4시간 정도 끓이고 배합을 해서 이제 나오는 게 시오라면이고요. 저희 가게에서 현재 지금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게 집게면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파는 곳이 많이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찍어서 먹는 라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프 보시면은 저희가 닭이랑 돼지 진하게 우려가지고 미소타레랑 같이 배합을 해서 좀 농후하게 면이 잘 딸려올 수 있게끔 배합한 라면이고요. 그리고 찌개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새우 마늘 후레이크를 배합해서 만든 건데, 중간에 드시다가 이걸 넣어서 드시면 또 다른 풍미를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그럼 이걸 처음 먹을 때 넣는 게 아니라 먹다가 넣으면 좋은 거죠? 중간에 먹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또 변주시키기 좋은 게 저희가 다시마 식초인데, 아 근데 멸치가 멸치를 직접 볶아서, 기장산 멸치인데
직접 풍미를 좀 주려고 좀 감칠맛이 확 올라오실 거예요. 저는 사장님이 일부러 식초 아끼시려고 못 먹게 멸치 담그신 줄 알았어요. 중간에 한번 비벼 드셔보시면 풍미가 확 사실 거예요. 나의 피땀눈물이 다 이게 담겨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오늘 이 4가지 라면을 한번 맛있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맛을 봤는데 이제 희진이는 항공권 예매 안 할 겁니다. 울산에 와도 이렇게 맛있는 현지 라멘을 먹을 수 있다는 점. 감동적인 맛이에요, 너무. 만약에 평생 라멘만 먹을 것인지 평생 라면만 먹을 것인지 물어보신다면 둘 다 먹으면 안 되나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수의 특별한 맛을 빵에 담고자 했던 청년들. 시작은 쉽지 않았답니다. 막 그 맛있는 조합과 비율을 찾으려고 그냥 다 해본 거죠. 제빵 경험 전무한 이 청년들의 미천은 끝없는 열정과 노력. 프랑스에 이제 좋은 버터랑 이제 가시랑 또 궁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갓과 도넛의 만남이라니. 그 맛 궁금하시죠? 남해의 끝, 여수의 명성을 전국에 알린 것 중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바로 이 돌산 갓입니다. 진우 씨와 동희 씨가 한창 수확철을 맞은 갓밭을 찾았는데요. 밭에서 갓 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선함.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을 떤 보람이 있습니다. 괜찮, 좋다. 이번 갓 좋다. 구워져서 이게 좀 걱정했는데 갓 상태 아주 좋네. 크림이랑 빵을 만드는 재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갓을 이렇게 밭에 와가서 이제 가져갑니다. 여수의 특산품이기도 하고 원래 빵을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돌산 갓이랑 빵을 한번 만들어보자, 섞어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만들어낸 갓빵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입소문을 타고 여수를 대표하는 지역 특색 빵으로 자리 잡은 갓도넛. 전국에서 이 도넛을 맛보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 매장이 북적이는데요. 관광객이 무엇을 좋아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거를 보여줘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도넛이 한창 유행할 때였어가지고 가서 또 이런 상품들이 있고 이런 맛을 낼 수 있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생각을 그렇게 갖고 이제 빵을 배우고 도넛을 배워서 이제 좀 만들게 되었어요.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듯이 이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빵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들에게 갓을 활용한 도넛 개발은 더없이 큰 도전이었죠. 빵 반죽하고 이제 빵 발효하는 거 잘 되는지 확인하고 이제 튀기는 거 하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도전. 신선한 갓을 빵에 조화롭게 담아내기 위해 그들은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겪고 수많은 밤을 새우며 연구와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말 그 시간을 갈아 넣어서 노력을 해서 만들고, 왜냐면 그
정말 이것저것 처음에 해봤는데 이제 다 이게 안 어울리고 맛이 없고 이러니까 그냥 막 그 맛있는 조합과 비율을 찾으려고 그냥 다 해본 거죠. 저 이제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경험도 없었으니까 그냥 몸 갈아 넣어서 시간 갈아 넣어서 만든 거죠. 알싸한 갓은 호불호가 갈리는 재료이기도 한데요. 그 특유의 향과 맛을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가 관건이었죠. 그야말로 맨 땅의 헤딩. 청년들은 이 말을 몸소 느꼈습니다. 정말 어렵죠. 왜냐면 없는 맛을 만들어내는 거고 상상의 맛을 구현해내는 그런 과정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처음부터 그거부터 되게 난관이었던 것 같아요. 갓 도넛의 핵심은 갓을 다져 넣은 이 크림입니다. 갓과 버터의 비율부터 반죽의 어울림까지 도전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갓 도넛 레시피가 완성됐습니다. 6개월 정도 계속 갓 가져와서 개발하고 근데 크림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만드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의 이제 좋은 버터랑 이제 갓이랑 또 궁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이제 그걸 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어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수 돌산갓을 활용한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은 그야말로 대박! 여수를 넘어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연매출 3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요. 근데 오늘 같은 날씨는 괜찮으시고 너무 뜨거운 데만 아니시면 주셔도 괜찮으시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쉬지를 못하니까 힘들었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쉴 때 또 뭔가 허전하더라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장은 딱히 쉬는 거 없이 그냥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갓 도넛의 성공 포인트. 이 청년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그저 먹고 소비하는 것을 넘어 받는 순간 행복해지는 선물처럼 갓 도넛이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길 바랐죠. 이게 선물처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키지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게 판매보다는 패키지까지 포함한 이 하나를 이제 선물을 하거나 내가 먹어봤을 때 그냥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서 박스 단위로 이제 구매를 하게끔 저희는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티에다가 갓을 좀 넣어보는 게 어떨까. 기존처럼 갈아서 쓰는 방식보다는 열풍 건조든 뭐 동결 건조든 건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비율을 잡아가지고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데 한번 해봐야지. 고소하고 갓도 풍미가 좀 풍부하면서 또 갓의 또 맛이 좀 잘 어우러지게끔 또 갓과 버터 두 가지를 먹었을 때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고 패키지도 또 이쁘게 이 빛나는 청년들의 도전은 아직 진행형. 도전하는 삶이야말로 청춘의 특권이 아닐까요? 새로운 걸 한다기보다 갓으로 된 다른 것들을 표현해보고 싶다? 너무 갓이라는 제품을 아깝게 이제 갓김치밖에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좀 새로운 음식들이나 새로운 뭐 맛들을 좀 표현해보고 싶어서 이제 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나 뭐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니 안 되니 보다는 내가 만든 이 갓으로 된 상품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걸 더 환호해 줄 때 거기에 좀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있고 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아마 혼자 했으면 잘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또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걸 해나가면서 뭔가를 해나가고 이뤄나가는 것에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계속 또 이게 또 가만히 또 안주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또 하게 되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해나가는 게 좀 재밌어서 같이 계속 해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현실의 벽과 맞닥뜨리겠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그 도전이 두렵지 않습니다.